코로나19의 각종 수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로나에 관련된 각종 규제가 풀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총격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심각한 구인난 속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재개방이 이런 여러 가지 혼란상들이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어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시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자꾸 더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CNN이 이번에 특별 보도를 했고요. 네. 이걸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지독한 팬데믹 후유증을 앓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총격 사건에 치솟는 인플레이션, 예상 밖의 구인난, 여러 가지 지금 부정적 내지는 좀 걱정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고요. 네. 지금 미국이 전체 인구의 45.2% 정도 되는 1억 5천만여 명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백신 접종 완료까지 한 사람 수가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 정상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실상은 이게 뭐 말은 경제 정상화지만 전체적인 뭐 정상화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상황이 좋은 쪽보다는 좀 안 좋은 쪽의 어떤 그런 모습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총격 사건 급증이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뭐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최근 2주 동안 주말마다 약 10건씩의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총기 난사는 한 사건에서 최소한 4명 이상이 총격을 당했을 때 총기 난사라고 그러는데 10건씩 주말마다 10건씩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앨리스트 4명이고 10명,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건당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그런 이 총기 난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9개 주에서 10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7명이 숨지고 45명이 지금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 총기 난사가 293건. 그러니까 한 건당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총기 난사가 293건이 집계가 됐고 뉴욕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총격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5월보다 올해 2021년 5월에 총격이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소매점 직원이 마스크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CNN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1년 5개월, 1년 6개월 정도, 1년 반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신이 지친 미국인들이 이제는 그 인내력의 한계가 오고 있지 않은가 해서 그런 어떤 미국인들의 심리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는 좀 총격이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끝을 맞으면서 총격 사건이 늘어난다. 이것은 어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극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억눌려 왔던 여러 가지 각종 제한 조치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억눌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쌓여오다가 폭발하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불만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 최근에 이제 규제가 완화됐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불만이 쌓여도 이게 어느 정도 좀 폭발할 만한 여지가 있을 때 폭발하는 거지 불만이 쌓인다고 해서 바로 폭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는 해제되고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게 지금 폭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극도의 불만, 멘탈 헬스 프로블럼 이런 것 등이 총기와 결합해서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불안과 심적인 어떤 불만 이런 게 이제 실제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누구나 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구나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정말 화가 나면 정말 총으로 어떻게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생각이지 뭐 한국 같으면 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데 미국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네. 이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어떤 이성적인 의지로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 반 동안의 어떤 그런 그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인 불안과 심적인 불만 이런 게 쌓이면서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자제력을 잃고 총을 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전국의 주요 도시 경찰국도 올여름 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1년 반 동안 억눌렸던 그런 욕구가 이제 분출되는 시기가 이번 여름이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다 지금 풀어놨잖아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제 어디든지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심리가 이제는 누구도 날 제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에 사소한 충돌이나 이런 것 등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지금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격적인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통상 경제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그러면 뭐 실업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한 거 이런 것 등이 이제 전형적인 경제 문제인데 최근에는 구인난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글쎄요.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업체와 업소 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 식당으로 예를 들어 식당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식당에 요즘 식당 가면 어디든지 바글바글합니다. 네. 근데 종업원이나 주방장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 옮겨갔거나 아니면 실업수당에 의존하면서 좀 천천히 이제 일터로 복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요즘 식당 가면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지금 항공기를 타고 여행길에 오르면서 항공여행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 조종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도 그러니까 조종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정비사들도 네, 부족하기 네, 때문에 네. 항공기를 지금 띄우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최근에 발표했죠. 승무원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7월까지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 이게 대표적인 이제 팬데믹 후유증이다. 경제에서 겪는 후유증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네. 많은데 그런 소비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서 사실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비할 사람들은 있는데 그 소비를 소화를 못해서 지금 글쎄 이 돈을 말이에요. 못 번다는 거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래서 호텔업계나 뭐 관광업계, 여행업계도 오랫동안 침체에 있다가 최근에 뭔가 이제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사람이 부족한, 일손이 부족한, 구인난의 이 허덕이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취약함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약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경제 분야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이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칩 로저스 미국 호텔 숙박협회 CEO는 지금 그 미국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님이 돌아왔지만 그 손님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또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호텔업 이런 데가 굉장히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지만 이 주요 그 지역에서 종업원을 지금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종업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일해줄 사람을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칩 로저스 미국 호텔 숙박협회 CEO도 일할 사람 구하는 게 지금 커다란 도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직원들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뭐 어디 출장이 필요하면 출장도 갈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방이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황이에요. 2부에서 전해드린 한인 요식업계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손님은 늘었는데 접대할 지금 종업원들이 없어서 좀 걱정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Anyway, 지금 1년 5개월여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과연 팬데믹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것도 네. 또 미지수라고. 그것도 미지수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팬데믹 이후에 화상회의 그 어플리케이션 어허. 줌의 시대가 개막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네, 네. 줌이 인볼브가 돼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도 줌을 통해서 하고요. 어허. 예를 들어 수업 같은 경우도 어허. 학교 수업도 그렇고 무슨 뭐 영어 수업도 그렇고 많은 수업들이 줌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집니다. 네. 실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만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CNN이라든가 언론들도 보면 전부 다 뭐 예전 같으면 진행자와 패널이 한 자리 한 스튜디오에 모여서 하지만 요즘 다 줌 켜놓고 줌으로 하잖아요. 하죠. 예, 그래서 방송도 다 줌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그런 트렌드는 그게 계속 그 흐름으로 그렇게 가는 갈 거죠. 가능성이 네, 높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의 구조나 흐름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규모 대회라든가 뭐 올림픽 이제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만 올림픽이라든가 스포츠 이벤트라든가 그런 행사 이런 것 등이 팬데믹 이후에는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다. 예전에는 뭐 여행 갈 때 여행사가 뭐 많은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여행 그 안내를 해주면서 네, 같이 네, 다니고 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경제 각 분야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네, 뭐 네. 주택 가격도 오르고 다 결국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적으로 세계 여행 못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무역도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원자재 제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 전반에 지금 인플레이션 공포 좀 부채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하원에서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고요. 팬데믹으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 이제 재택근무인데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굳이 사무실로 안 오고 집에서 업무를 봐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아마 직종들은 계속 재택근무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 대중교통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이 손님이 많이 줄어들 테니까 그리고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근처에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서비스 산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한 지금 과도기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팬데믹이 장기화에 따른 갈등, 더더구나 이 정치적인 네. 분열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문제예요.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문제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가, 공화당 국가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정말 단순한 조크가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그런 모습이 점점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을 지금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죠. 정치적인 분열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런 정치적인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더 강화시킨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민주당 성향 주들과 백신에 회의적인 공화당 성향 주들 사이에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 간극은 메꿔지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이제 경기 부양안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대대적인 경기 부양해야 된다는 백악관과 민주당 또 여기에 맞서서 아니다. 돈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공화당이 좀 맞서고 있고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경기 부양안이 너무 돈풀기다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좀 갈리고 있어요. 네. 이게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공화당은 연방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각 주 자신들이 장악한 주에서 강력하게 딴지를 걸면서 지금 민주당에 맞서고 있는 이런 형국. 이러니까 점점 더 이 양측으로 나뉜
그 사람들의 갈등을 고를 더 확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국가적인 위기이자 공중보건 위기 아닙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정치 성향이 갈려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더 유난히 정치적으로 좀 갈리고 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근데 모습인 말이죠. 것 또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말이죠. 네.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그동안에 쭉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던 일 아닙니까? 뭐 있어 어느 왔죠. 정도는? 뭐 네. CNN도 그런 점을 지적했는데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던 중세 시대라든가 1918년 스페인 독감 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분열 갈등이 있어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대재난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워낙 힘든 시기가 오게 되니까 힘들면 사람들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거 과거 얘기고요. 최근에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금융위기 때, 때. 예, 전 세계 정치적인 연쇄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미국이 반세계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나타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글로벌주의, 그러니까 세계화의 반격을 간 한 방을 매겼다고 볼 수 한방 있고요. 매긴 거죠. 예.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시기에 결국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가결이 네, 돼버렸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CNN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미국이. 왜냐하면 금융위기 사태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강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미국에게 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 미국 개인에게 엄청난 상상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상으로 회복하기까지 그렇게 쉽게 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점.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네, 그런 네. 건데 뭐 설마 뭐 미국이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나오는 모습 보면 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